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모르면 손해라고 알려져 있는 인앱 결제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인앱 결제가 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앱 결제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시다가 이제 앱 마켓에 들어가서 앱을 구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앱을 이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실 때가 있는데 사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제하는 방식을 반드시 앱 안에서 결제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그 결제 방식이 앱 마켓사가 요구하는 결제 방식 그리고 앱 마켓사가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나 아니면 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앱 결제, 그러니까 PC나 홈페이지 결제할 때는 14,900원이고 아이폰 앱을 결제하는 19,500원, 무려 4,500원 차이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3,900원, 5,700원, 6,900원, 무려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보는 느낌이 들 텐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 규모 지금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은 이용자 수나 그다음에 적정 결제 비율 그리고 또 구독 기간 이러한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 4년 동안에 그 금액이 한 9조 원 정도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한 정도의 금액이 추산되어서 나올 정도로 피해액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통위가 지난해 10월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는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과징금 부과가 됐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조사는 다 마쳤고 조사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실 것으로 저는 추측은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인데 지금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상화되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민들 불편이 큰 부분이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소송이 많이 방통위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류비 일부를 또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지금 과징금에 불복해서 해당 기업들이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앱 결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거대 플랫폼사들과 같이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제 법에 위반되는지를 찾아보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나 아니면 충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법률적인 분쟁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라서 그래서 그걸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제 소송 비용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뭐 그 한 사건만 가지고도 수억 원의 비용을 소송 비용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십 건의 일을 처리하지만은 그게 배정된 예산이 채 3억 정도가 안 됩니다. 3억.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도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가 예산 국면인데 국회에서 이런 사정들을 좀 잘 살피셔서 저희들의 애로점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솔직한 바람입니다. 소송 비용만큼 국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과징금 부과가 끝이 아닐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과징금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적으로 위비점이 없는지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국내 매출액의 3%까지를 예.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 입법례를 보면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의 20%까지도 20%. 매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3%인데. 예. 그래서 그러한 과징금 상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불법 스팸 메시지 요즘에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예. 이거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스스로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예. 아닐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 잠정적인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지금 2억 1천만 정도의 불법 스팸 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8월까지가 2억 8천만이네요. 예. 그래서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로서 저만한 숫자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장 점검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지금 그 문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그 의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한 부분들도 아직도 있고 기술적인 취약점도 아직까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문자 전송하는 그 자격을 인증제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불법 스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그 방법의 하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등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인의 국회 추천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2인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조차도 지금 한 분은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저 혼자서 지금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데 2인 체제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니까요. 저희들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라고 고집했던 이유도 2인 체제로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인 체제의 적법, 불법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국회에서 5인 체제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천을 나머지 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좀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